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연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덴마크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 이 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보고 그 덴마크 총리인가요? 그분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괴물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이제 자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덴마크처럼 이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작년엔가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죠. 그래서 26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변호사님? 저는 애초에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이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치. 이제 소년 범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휴대폰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휴대폰 사실 우리 전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NS를 통해서 범죄로 빠져드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이걸 이대로 두어도 되나? 그리고 부모님들 관리 없이 이제 지금 카카오톡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카카오톡, 쇼폼 이런 게 전혀 규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걸 쉽게 접하였던 친구들이 이런 규제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 그렇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한다고 했더니 그 반발과 막 반대가 상당했잖아요. 네, 반발이 굉장히 학부모들도 많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권이 강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이제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신뢰가 이미 교실 안에 어떤 이제 그 주체들 간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간에 이 신뢰가 깨어진 지가 오래되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나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스마트폰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전국의 한 317곳의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SNS를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그 유럽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 SNS를 통해서 지적한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고립감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60%가 일주일에 단 한 명의 친구도 실제로 만나서 이제 교제하거나 놀거나 이렇게 하는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것을 SNS 상에서만 그냥 이렇게 챗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 고립감, 단절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덜란드에서는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 능력도 상당수 이렇게 향상이 되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즉각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발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이 자유의 기본이다, 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다 스마트폰을 돌려받지 않나요?
이제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어때요? 아무튼 SNS를 아예 청소년들은 자기 명의로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형식으로 네,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런 논의가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입을 호주에서도 못하게.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법안을 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를 빨리 못했을까? 너무 아쉬워.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SNS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또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이 SNS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뭐 친구들 간의 그런 어떤 고립이라든지 또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범죄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을 저희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다양한 그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이제 우리 연 변호사님 너무 저는 좀 더 안타까워하시네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청소년들이 어플을 자유롭게 깔고 음. 그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휴대전화를 검색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깔려진 것을 잠깐 일시적으로 지우는 형태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거에 비추어 보면 아예 가입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한 어플이나 이런 범죄에 연루된 어플들은 아예 청소년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을 이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어떻게 아이들의 연령을 실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SNS를 활용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호주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도 단호한 입장이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절차적인 것은 굉장히 풀어가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엄마 명의로 아빠 명의로 가입을 해주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하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증하게 한다든지. 근데 카카오톡도 부모가 가입한 휴대폰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걸 제한하는데도 굉장히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1년씩밖에 안 된다. 네, 예전에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1년마다 한 네. 번씩 이거를 다시 네. 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저기를 못한다, 보호를 네네. 못한다. 근데 그 반대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자유를 열어주고 제한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고 허용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히려 허용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허용하게 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최대한 이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부터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전 진짜 안타까운 게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기본권을 주고 그걸 나중에 제한하는 형태는 아직 인격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곳에 내어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안전한 곳에서 놀게 하고 여기 이건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조금씩 네. 허락을 해야 되겠죠. 네, 보호의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모든 세계를 탐색하게 하는 거 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청소년 비행 아이들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뺏는 순간 눈이 돌아가는 거를 것 때문에 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범죄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또 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 스마트폰 중독이요. 그 2차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도박, 특히 도박,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온라인 중독 도박. 상담 같은 게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충분한 규제가 좀 선행되어야 된다.
네. 왜 안 하는,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야, 난 정말. 자꾸 이제 화가 나려고 네, 하는. 해외에서 된 걸 보니까 더더욱 이거 왜 안 했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덴마크 같은 모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작고 단단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네. 마당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대비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너무 이렇게 자유를 열어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절제나 또 바른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익히기 전에 너무 그 자유에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분방함에 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박 같은 경우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그렇죠. 채팅을 권장하면서 한번 이거 해봐. 그리고 심지어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 번 해보고 재밌어서 2번 하고 3번 하고 하다가 중독에 이르렀다는 그럼요. 거예요. 채팅 중독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 못 사귀고 요즘 커피숍에 가도 이제 친구랑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네. 어플들이 특히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또 범죄에도 쉽게 빠져들고, 인스타 탈퇴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소년들에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덴마크나 호주에서 가졌던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이 아니라 SNS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할 문제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먼저 그런 확산되는 게 인식의 우선인 것 전환이 같아요.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늦게 됐고, 법을 만들어도 지금 유예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로 보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 연 변호사님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또 혹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기사에도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